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작합니다. 어제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잠이 들어버렸고요. 그, 오늘 새벽이죠. 12시 자정. 그때 못한 거를 지금 아침에 식전인가요? 지금 할게요. 지금 하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했던 거는 실행환경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봤고요. 빈을 보기 시작하려다가 거기서 시간 때문에 멈췄고요. 스프링에 포함된 파일 버전들 그런 것들을 같이 봤었죠. IOC 컨테이너 개요도 같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같이 봤었습니다. XML 설정 파일 같이 봤었고요. 이제 빈 IOC 컨테이너에서 빈 요걸 보다가 말았었는데 오늘 요거를 같이 설명을 드리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가 300페이지짜리라 굉장히 많은데요. 부지런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펜을 오늘 구해가지고요. 빨간 펜을 구해가지고 여기 아마 이렇게 줄도 거지고요. 좀 더 보기 좋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래스가 있으면 그 클래스에 대해서 빈 이름을 줍니다. 클래스가 있으면 그 클래스에 대해서 빈 이름을 주고 여기 이런 식으로 클래스 파일에 대해서 여기 똑같이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똑같은 클래스가 아니라 다른 클래스가 있는데 다른 클래스가 있으면 그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 이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잠깐만요. 나오죠? 표시가 되죠? 그러면 빈 에일리어스 줘가지고요. 빈 이름이 있으면 여기에서 정해진 이름이 있으면 그거를 별칭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별칭으로 에일리어스라고 이렇게 빈 에일리어스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빈은 객체화를 위한 자바 클래스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여기 example 빈이 있고 요거가 있으면 여기에 클래스 속성으로 들어간 요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빈을 객체화시키는 거가 있고요. new 연산자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스태틱 팩토리의 경우에는 팩토리 메소드 create instance라고 이렇게 해주면 스태틱 팩토리 메소드 사용해서 빈을 객체화시킬 수도 있게 되는데요. 자신의 스태틱 팩토리 메소드가 아닌 별도의 클래스의 스태틱 메소드를 사용하여 빈을 객체화시킬 수 있다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코드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있는 코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언하는 방식이요. 이렇게 선언하는 방식은 지금 이 아래쪽에서 보여지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빈이 선언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팩토리 빈이 서비스 로케이터가 있고요. 서비스 로케이터, 디폴트 서비스 로케이터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인스턴스에서 팩토리 하는 메소드가 크리에이트 인스턴스다. 이렇게 매핑을 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살짝 어려운데 일단은 빈이 다양하게 형성이 된다. 그 정도로 캐치를 하시면 될 거예요. 빈의 객체화에서요. 빈 엘리먼트에 레이지 이닛 어트리뷰트를 사용해서 빈 객체화 시기를 설정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빈 팩토리가 객체화되는 시점에 빈이 이렇게 같이 생성이 되는데 레이지 이닛 어트리뷰트가 true일 경우에는
실제로 필요하다고 요청한 시점에 객체가 만들어진다 가 됩니다. 여기에서 표시되는 거는 여기 lazy init 해가지고요. 이 부분이죠. 그리고 빈 네임이 not lazy 해주고 요거는 이렇게 그냥 빈 팩토리가 만들어질 때 빈이 같이 만들어지는 게 요 아래의 경우죠. 그 다음 엘리먼트의 디폴트 레이지 이닛 어트리뷰트 사용해서 빈즈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여기 프리 인스턴시에이티드 해서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올라갈 때 이렇게 빈을 생성하지는 않는다. 필요할 때만 이렇게 생성한다. 그렇게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의존성 주입해가지고요. 빈 컨테이너에 의존성 주입해서 컨스트럭터 인젝션하고 세터 인젝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요거는 봤죠. 바에서 이 클래스하고 똑같은 이름을 쓴 이 메소드, 이 생성자 함수에서 아규먼트로 들어가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빈에서 컨스트럭터 아규먼트에서 이렇게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죠.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존성 주입 두 번째가 이제 타입을 지정하거나 요거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example 빈이 여기 있고요. 요 example 빈에 요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에 타입을 지정하거나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요렇게 지정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example 빈에서 타입의 int value 이렇게 들어가고요. 타입의 string 그 다음에 이렇게 42 이렇게 타입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 지정해서 인덱스에 0, 인덱스에 1 이렇게 인젝션을 주입할 수 있다가 됩니다. 세터 인젝션 해가지고요. 세터 인젝션 이 경우는 이제 프로퍼티 엘리먼트 사용해가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코드가 another bin에서 bin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bin 2가 있는데 bin 1 이렇게 세터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요. bin 1에 set을 놓고 b가 대문자가 됐죠. 이런 네이밍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i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테저 프로퍼티라고 이렇게 주고 인젝션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 인젝션 두 번째 보이죠? 여기에서 프로퍼티에 bin1 그 다음에 프로퍼티에 네임하고 레퍼런스 yet another bin이라고 이렇게 레퍼런스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ref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ref라고 되어 있고 yet another bin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id가 yet another bin이 있죠. 그리고 another example bin에서 여기 ref bin another example bin 이렇게 되어 있고요. bin 1하고 2를 비교해 보면 아래 노드 서브 노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속성으로 빼서 할당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bin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nother example bi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름이 bin 1 setter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another bin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세팅이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죠. 규칙이 있으니까요.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존성 주입해가지고요. 컨스트럭터 아규먼트하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 엘리먼트 이렇게 명확한 값, 다른 빈에 대한 참조, 그 다음에 이너빈,
컬렉션 널 등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명확한 값 해가지고요. 아까 자바 프리미티브, 타입, 그 다음에 스트링 등의 밸류 있죠. 그런 것들하고 사람이 인식 가능한 문자의 형태의 값, 갖고 밸류 엘리먼트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JDBC 정보를 세팅하는 그 빈이고요. 네, 데이터 소스, 베이직 데이터 소스 요거를 마이 데이터 소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주고 디스트로이 메소드에서 이게 없어질 때 클로즈를 클로즈 메소드로 호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에서 다른 객체를 참고할 때는 다른 빈을 참고할 때는 요걸 ref라고 보통 썼는데 요거를 value라고 이렇게 해서 요 문자열을 이렇게 딱 주고 그 다음에 URL을 줘서 여기도 value 요 value라는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값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의존성 주입 에서 다른 빈을 참조할 때는 ref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빈을 참조한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여기에 ref 빈에서 찾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컨테이너, 그 다음에 로컬, 그 다음에 페런트 이렇게 찾게 되고요. 같은 XML 설정 내에서 정의된 빈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페런트 부모 XML에서 설정된 빈을 찾는다 해서 보시면 in the parent context에서 어카운트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카운트 서비스에 대한 여기에 차일드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페어런트라고 ref 페어런트라고 딱 해주면 어카운트 서비스를 요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페어런트에서 찾게 됩니다.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너빈에서요. 프로퍼티하고 컨스트럭터 의존성 상세 설정해 가지고요. 벌써 이제 16개인데 그냥 8페이지째 나오고 있죠. 이너빈이 있고요. 이너빈에서 컨스트럭터 아규먼트 엘리먼트 안에 있는 빈 엘리먼트를 이너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너빈의 경우 스코프 플래그와 아이디 네임이 무시가 된다라고 얘기되는데 이너빈은 항상 프로토타입이고 이너빈은 다른 빈에 주입하는 건 불가하다라고 나오는데요. 빈 안에 또 빈이 있죠. 요거를 이너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빈 안에 또 빈이 있죠. 여기에서 지정된 요것들은 딴 데서 참조하지 못한다라는 게 됩니다. 이너빈이라는 것도 있고요. 컬렉션이 있어서요. 리스트 그 다음에 리스트, 셋, 맵, 프로퍼티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엘리먼트들이 사용이 된다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빈, ref, 그 다음에 idref, 리스트, 셋, 맵, props, 그 다음에 value, null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property, key, value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해가지고요. 리스트의 value, 그 다음에 레퍼런스의 빈, 마이 데이터 소스를 레퍼런싱 하게 되는데 리스트에 썸 리스트에서 리스트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런 리스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컬렉션이 있어가지고요. 맵이 있죠. 맵에 엔트리 키 밸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밸류가 이렇게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엔트리가 있고 키 밸류 그래서 ref 이렇게 있고
레프 빈. 이런 식으로 맵을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썸셋 해가지고요. 밸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빈 해서 마이 데이터 소스 이거는 계속 들어가게 되네요. 자바의 널 값을 지정할 때는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경우는 빈 문자열이요. 이거는 빈 문자열. 밸류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빈 문자열이고요. empty string이라고 하죠. 널을 집어넣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널 엘리먼트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의존성 상세 설정에 간편한 표기에서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프로퍼티하고 여기에 밸류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컨스트럭터 아규먼트에 밸류 이렇게 놓고요. 키에 밸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속성으로 어트리뷰트로 대신 표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밸류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편한 표기에서 보시면 레프 속성 이것도 아까 저희가 봤었죠. 레프 엘리먼트를 속성으로 어트리뷰트로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밑에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래쪽에 간편한 표기 3에서 이 아래쪽에 엔트리 있고요. 키하고 레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키 레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프의 빈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밸류의 레프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임스페이스를 p 네임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p 네임스페이스가 있어서 프로퍼티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기에 p 해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p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네임스페이스 p 네임스페이스 줘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줘요. 너무 지저분하게 있나요? 여기에 프로퍼티 네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빈 태그 하나에서 p 이메일 해가지고요. 여기에다 값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 p 네임스페이스고요. 여기에 어트리뷰트 이름 끝에 ref를 붙이면 참조로 인식한다 라고 나왔죠. 여기에 보시면 스파우즈 요거 ref는 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름에다가 스파우즈 ref라고 써주고 거기다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제인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제인 빈 퍼슨의 제인 빈을 써줬고 그거를 참고를 하는 거를 이렇게 프로퍼티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p 네임스페이스 써가지고 이렇게 콜론으로 앞에 딱 해주는 거를 네임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기 p는 여기 앞에 이 p라고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존선 상세 설정 너무 좋다. 마지막이다. 복합 형식의 프로퍼티 이름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프로퍼티에 보시면 프로퍼티에서 요 점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복합 형태도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컴파운드 프로퍼티 네임 이렇게 나오죠. 빈의 스코프가 있고요. 객체가 유효한 범위 이거를 빈의 스코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5가지 스코프가 있는데 빈의 기본 스코프는 싱글톤이다.
싱글톤 스코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빈 정의에 대해서 그 스프링 IOC 컨테이너에 객체 하나만 존재를 한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은 다수의 객체가 존재할 수 있다. 요거는 U로 생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생명주기, 잠깐만요. 리퀘스트 보시면 리퀘스트 HTTP 리퀘스트 여기 생명주기에 단 하나의 객체만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세션이 있고요. 세션 여기서 보시면 요것도 이제 HTTP 세션 안에서만 여기 안에서 하나만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세션에서 글로벌 HTTP 세션 생명주기 안에 단 하나의 객체만이 존재한다라고 나오는데 포틀리 컨텍스트 안에서 유효하다. 그러니까 JSP에서 보면 리퀘스트 세션 그 다음에 글로벌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그거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웹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이 세 가지를 쓸 수도 있게 되고요. 나머지 그냥 스프링만 쓸 때는 이 두 가지,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스프링, 그 다음에 요거는 웹 컨텍스트 안에서 웹 컨텍스트 안에서의 스프링 이렇게 됩니다. 빈이 싱글톤인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only one 인스턴스 해가지고 이 인스턴스 요거 하나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같은 쉐어드 인스턴스를 각각의 필요한 객체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준다. 싱글톤일 경우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싱글톤 스코프는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코프로 지정을 안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싱글톤이고요. 그리고 스코프를 아예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되게 많죠. 스코프 싱글톤이라고 해줘도 되고 싱글톤 속성을 true라고 이렇게 해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는 같은 뜻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스코프 해가지고요. 프로토타입 스코프로 해주게 되면 여기에 스코프를 프로토타입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 따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new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공유하지 않고 객체를 공유하지 않고 각각 생성을 해서 집어넣어 주게 되죠.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 스코프 프로토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싱글톤 퍼스트라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프로토타입 스코프입니다. 그 다음에 리퀘스트 하고요. 그 다음 세션, 글로벌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스코프를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를 세션이라고 써주고 스코프를 글로벌 세션이라고 해주면 요 빈의 스코프이 저렇게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빈 이제 절반 좀 지났고요. 빈 성질 변화에서요. 성질이 나쁜가요? 빈의 성질이 라이프 사이클 컬백이 있어가지고요. 스프링 IOC 컨테이너에서 빈의 각 생명 주기에 호출되도록 설정된 메소드를 호출해 준다라고 나오는데 코드를 좀 볼까요? 이니셜라이전 컬백 여기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빈의 팩토리의 이니셜라이징 빈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며 빈에 필요한 모든 프로퍼티를 설정한 후에 초기화 작업을 수행한다. 이니셜라이징 빈 인터페이스는
다음 메소드를 명시하고 있다 해서 after properties set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뭔 소린지 잘 모르겠죠. 일반적으로 이니셜라이징 인터페이스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코드가 불필요하게 스프링과 결합이 되기 때문에 빈 정의는 초기화 메소드를 지정할 수 있다. XML 기반의 경우에 init 메소드를 어트리뷰트를 사용한다. 여기에 XML에다가 init 메소드하고 init이라고 해주면 요게 빈이 객체가 생성이 되면서 init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해줘요. 요게 이제 빈 라이크 사이클에서 이니셜라이제이션 콜백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어렵다. 예, 커플링 되기 때문에 XML하고 커플링 되기 때문에 잘 사용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디스트럭션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볼게요. 거의 같은 여기에 보시면 클린업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요 빈 객체가 종료될 때 빈 객체가 종료될 때 여기 클린업 요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 요런 의미입니다. 요것도 코드가 XML과 커플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빈의 성질 변화에서 라이프 사이클 컬백에서 인스턴시에이션, 디스트럭션 컬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스프링 IOC 컨테이너 레벨에서 디폴트 아까 봤던 init 하고요. 디스트로이 여기에다가 디폴트 대시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면 빈즈 있죠. 빈즈 그러면 이런 코드를 이렇게 해주면 이 밑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게 되죠. 생각만 해도 좀 싫습니다. 빈의 라이프 사이클 빈의 성질 변화에서요. 제가 빈 팩토리 어웨어라고 넣어주고요. 여기에 빈 팩토리 어웨어 요 인터페이스 구현한 클래스는 자신을 생성한 빈 팩토리를 참조할 수 있다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스프링과의 결합을 발생시키고 IOC 스타일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이거는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오고요. 오브젝트 팩토리 크리에이팅 팩토리 빈 이걸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 고급으로 사용할 것 같진 않아요. 랩 201 IOC 실습해가지고요. 여기에 그 이클립스에 저희가 다운받을 때 텍스트북 말고 다운로드 받을 때 워크스페이스를 같이 다운받았죠. 거기에 보면 여기 워크스페이스를 같이 받았죠. 여기에 실습할 수 있는 예제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버전 오브 컨트롤 실습을 하게 나오게 되고요. 화면 하단이 검은색으로 채팅창이었고요. 반갑습니다. 그 워크스페이스를 전부 다 가져오면 이렇게 코드를 쭉 가져오게 되거든요. IOC 여기에 들어가면 인버전 오브 컨트롤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코드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요거 코드를 여기 XML에서 이렇게 제너레이팅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거에 대한 정답이 여기 튜터 있죠. 요 튜터가 정답 코드가 됩니다. 익스포트가 아니고요. 오픈 프로젝트 해가지고 요 프로젝트 열면 요 IOC 문제하고 여기 정답하고 정답만 미리 보고
보셔도 학습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에 보시면 테스트 케이스가 있고요. 빈 라이프 사이클 테스트에서 테스트 코드가 여기 있으니까 이 코드를 보시고 실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여유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JUnit, 스프링 JUnit 4 요거 사용해서 테스트 코드가 만들어졌는데 요거를 나중에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여기 IOC 실습해 가지고요. 여기 코드 어떻게 가져오는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빈 성질 변화에서 여기 지금 이건 아까 봤던 거고요. 요거 내려갈게요. 어노테이션 요거는 스프링 빈에서 어노테이션 요거는 XML 대신 XML에서 지금 이렇게 설정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XML에서 이렇게 설정을 했던 거를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딱 퉁치고요. 베이스 패키지 해가지고 이렇게 퉁치고 여기에다 어노테이션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유저 DAU는 리파지토리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고요. 이거를 참조할 때는 리소스라고 참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빈 서비스 빈은 이 서비스 빈이라고 이렇게 딱 어노테이션을 딱 써주면 XML로 이렇게 선언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던 거를 그냥 자바 코드를 깔끔하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세트 메소드 이것도 안 써도 되고요. 여기 세트 메소드 안 써도 되고 굉장히 편하고 코드가 깔끔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설정 파일이 굉장히 간결해지고요. 그 다음에 매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자바 5 이상 필요합니다. 자바 5 이상 필요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오토 와이어링 해서요. 스프링 IOC 컨테이너가 서로 관련된 빈 객체를 자동으로 엮어줄 수 있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자동으로 엮는 모드는 5가지가 모드가 있고 XML 기반 설정에서 빈 엘리먼트의 오토 와이어 어트리뷰트 사용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동 엮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코프를 노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드가 기본 모드고요. 그 다음에 by name으로 해주게 되고 by type으로 해주게 되고 by name, 그 다음에 by type, 그 다음에 constructor, 그 다음에 auto detect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보도록 할게요. 어노테이션 기반 설정에서 보시면 여기에 필요한 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임스페이스가 컨텍스트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가 필요하고요. 아까 P 네임스페이스 있죠. 그런 것처럼 컨텍스트 네임스페이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컨텍스트 P하고 다르게 여기에 요 컨텍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컨텍스트 3.0 XSD라고 요게 필요하고 여기에서 어노테이션 사용합니다 라고 이렇게 딱 나오죠. 요게 세팅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스프링 컨텍스트 3.0 XSD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주면 자바 어노테이션을 빈에서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노테이션 기반 설정에서 두 번째 들어가는 게 required고요. 세트 메소드에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사용할 빈이 있고요. 빈에 대해서 여기 세팅이 되는데 required 이렇게 해주게 되면 명시적으로 프로퍼티나 그 다음에 컨스트럭트 아규먼트 통해서 명시적으로 값이 설정되거나 오토 와이어링에 의해서 값이 설정이 되어야 한다 해서 세트 메소드의 required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토 와이어드 어노테이션에서 세트 메소드에 이렇게 오토 와이어드가 들어갑니다. required
그 다음에 오토 와이어드, 자동으로 엮을 프로퍼티 지정이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세터 메소드, 그 다음에 일반적인 메소드, 생성자, 필드 등에 적용이 되는 게 이제 오토 와이어드가 됩니다. 일반적인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여기에 일반적인 메소드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터가 아닌 거죠. 세터, 그 다음에 세터가 아닌 메소드에도 오토와이어드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필드에 이렇게 오토와이어드라고 딱 해주면 요거에 세터 메소드가 없어도 자동으로 이렇게 엮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성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도 요걸 인젝션 할 때 오토와이어드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핑이 되게 됩니다. 기반 설정 해가지고요. 어노테이션 기반 설정에서 퀄리파이어가 있고요. 오토와이어드를 사용할 때는 요거 사용할 때는 타입이랑 빈이 둘 이상 존재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퀄리파이어를 이용해서 콕 집어가지고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퀄리파이어 보면 메인이라고 이름을 딱 해주게 되면 그 이름으로 된 게 여기에 딱 지정이 되게 됩니다. 오토와이어드 할 때 퀄리파이어를 지정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줄 때 필요합니다. 메소드 파라미터로도 이렇게 퀄리파이어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퀄리파이어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걸로 요 무비 카탈로그라는 게 요 메인이라고 이렇게 딱 이름이 되어 있는, 빈 이름이 되어 있는 요거를 정확하게 딱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퀄리파이어 어노테이션 요렇게 사용되는 퀄리파이어는 요렇게 설정이 됩니다. 퀄리파이어 밸류 메인, 그 다음에 퀄리파이어 밸류 액션, 이렇게 세팅이 딱 되는 거죠. 어렵죠. 그리고 어노테이션 기반 설정에 어노테이션 기반 설정에 리소스가 있고요. 리소스 어노테이션은 네임 값으로 대상 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리소스라고 딱 해주면 이름으로 이렇게 딱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임 값이 없는 경우에는요, 필드명 또는 메소드명을 이용해서 대상 빈을 찾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무비 파인더 요거를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찾게 됩니다. 여기에 그리고 포스트 컨스트럭터 포스트 컨스트럭트, 그 다음에 프리 디스트로이, 요거는 이제 이니셜라이전 컬백하고요. 디스트로이션 이닛 메소드, 디스트로이 메소드, 그거를 이렇게 포스트, 그다음에 프리 디스트로이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죠. 이제 3장 남았습니다. 빈. 오토 디텍팅 컴포넌트 해가지고요. 리파지토리, 서비스,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정이 돼요. 퍼시스턴스, 그 다음에 서비스, 프리젠테이션, 이렇게 컴포넌트를 지정해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요 각각의 어노테이션들은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의 상속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의 자손으로 지정된 클래스를 XML 빈 정의 없이 자동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컴포넌트 스캔의 베이스 패키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아래쪽에 기본 패키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를 이용해서 여기 베이스 패키지에 여기 컴마 이용해서
컴마로 구분된 여러 개의 기본 패키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컨트롤러에는 리파지토리라는 어노테이션 붙이고요. 그 다음에 빈을 예전에 XML로 다 등록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요거를 빈을 이렇게 리파지토리 서비스 컨트롤러로 빈의 용도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서비스 이름 설정에서 있는데요. 여기 서비스가 있는데 요거 말고 이제 컴포넌트, 리파지토리 서비스, 컨트롤러 이렇게 네임 값으로 빈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서비스의 이름, 이 빈의 이름은 mymovie 요게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클래스 이름의 첫 문자를 movie finder in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소문자 M으로 되면서 movie finder inf이 빈의 이름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스코프에 설정해 가지고요. 스코프를 보면 프로토타입을 할 건지 이렇게 싱글톤을 할 건지 리퀘스트를 할 건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퀄리파이어 설정에서 퀄리파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찾은 빈에 퀄리파이어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퀄리파이어 이용해서 세팅도 가능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해가지고요. 이렇게 보여지는데 IOC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려면 스프링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블릿 2.4 스펙부터 리스너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웹.xml에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컨텍스트 파라미터 이렇게 잡아주고요. DAO 컨텍스트 XML 그리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XML을 컨텍스트 컨피그 로케이션이라고 해주고요. 리스너에다가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프링 XML의 설정 파일 위치를 여기다 적어주고요. 그리고 그거를 웹.xml에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2.3 이하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컨텍스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에 아까 이거는 똑같고요. 컨텍스트 파라면 똑같고 서블릿으로 해서요. 리스너가 아니라 서블릿으로 해서 컨텍스트 로더를 이렇게 로딩을 하게 됩니다. 아까는 리스너였고요. 아까는 리스너였고 지금은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였고요. 아까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거는 컨텍스트 로더 서블릿이었습니다. 리스너하고 서블릿 차이가 있게 됩니다. IOC 실습해가지고 201이 있는데 이것도 그 다음 버전이죠. IOC 관련된 참고 자료가 여기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스프링 IO에서 여기에 관련된 문서들이 쭉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스프링 레퍼런스 빈 해가지고요. 빈에 관련된 설정 이것도 여기에 IOC 컨테이너에 스프링 IOC 파트 3 코어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있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정보가 쭉 있어요.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쭉 담겨져 있죠. 그리고 IOC 컨트롤러 마틴 파울러의 IOC라는 이 글하고요. 그 다음에 인젝션이라고 하는 글, 그 두 가지 글이 또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리팩토링 만드신 분이고요. 이분이 인버전 오브 컨트롤 이렇게 나오죠. 루비 코드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네요.
인젝션 이렇게 나오고, 인젝션 같은 경우도 디펜던시 인젝션 패턴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분 참 글을 많이 잘 쓰세요. 그 다음에 AOP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는 시간을 좀 바꿔서 하도록 할게요. 연속으로 오늘은 안 하고요. 오전 시간 9시 업무 시작 시간이죠. 이따가 제가 핏줄 땡길 때 AOP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0페이지인데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살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곰탱이님 감사합니다. 지금 45분 동안 방송을 했고요. 카운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녹화 종료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